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징계를 과연 받게 될 것인가. 11일 날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박상용 검사 징계와 관한 심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법무부에다가 뭐 징계 청구 여부를 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대검의 감찰위원회를 앞두고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장과 그리고 차장검사 그리고 부장검사 지휘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이 징계를 막아달라라고 하는 입장문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원지검 지검장이었던 홍승욱 현재는 변호사, 그리고 당시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현재는 또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당시 형사 6부장이었던 김영남, 이 세 변호사는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있었는데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대납 사건 수사 지휘부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입장문을 내고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멈춰달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왜? 그것은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그런 징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 부당한 징계를 막아달라 라고 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홍 전 지검장 등은 입장문에서 대검 감찰위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 상식에 근거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검사가 부당한 징계의 희생양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거대 권력과 자본의 비리에 맞서 소신 있게 진실을 규명하겠는가. 실체적 논란과 무관한 지역적 논란을 징계 사유로 삼아 이를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 전 지검장 등은 대북송금 사건은 2년 7개월간 70회 안팎의 공판기를 거치며 수십 명의 증인신문과 수만 쪽에 이르는 증거조사, 검사와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과 교차 검증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키게 한 혐의 등으로 작년 6월 5일 징역 7년 8개월 형이 이미 확정됐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지휘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쌍방울 주가 배양 및 수사 무마, 리오남 필리핀 부재 의혹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충분히 주장했던 내용이고 사법부의 엄정한 심리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징계 시도는 단순히 검사 개인에 대한 문책을 넘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면서 결국 특검을 통한 이재명 공소취소 및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를 징계해가지고서 이재명 공소취소의 하나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그런 거 아니겠는가. 따라서 그런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홍 전 지검장 등은 대검 감찰위가 정책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과 사법 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특정 세력의 힘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사안의 본질을 냉정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상용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조사하며 여러 술파티를 열고 해외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리고 대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연호술 파티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서울고검 TF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에 대검 감찰위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지 심의한다는 겁니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씩 그리고 또 5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대부분이 외부 위원들입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오는 16일까지입니다. 16일까지, 5월 16일까지 징계하지 않으면 징계 시효가 지납니다. 박 검사는 서울고검 TF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당시 술이 반입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도 부인하고 그리고 증인인 김성태도 분명히 술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서울고검에 차려진 진상조사 TF라고 하는 데서는 연호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글쎄 이걸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서울고검에서 이 TF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대검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검은 서울고검의 그 조사를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박상용 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하겠죠? 그럼 법무부 장관은 누굽니까? 정성호죠? 정성호는 이재명의 측근이고 이재명의 사실상 그 하명을 받아서 지금 법무부를 지금 통화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법무부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를 해달라고 올렸을 때 그 징계를 안 할까요? 물론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징계는 다시 박상용 검사가 법원으로 가져가서 징계 무효를 다툴 겁니다. 잘못된 징계다. 당연히 다투겠지만 글쎄요. 요새 사법부가 하도 지금 이재명 정권에 외포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그런 판단을 내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홍승욱 전 지검장 등 당시 수사지휘부가 박상용 검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박상용 검사 구하기라기보다도 대한민국 사법주권 그야말로 바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해서 멀쩡한 검사를 징계한다면 징계 사유도 그야말로 불명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사실들을 들어서 박상용 검사를 징계한다면 그거는 이미 검찰이 죽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죠. 만약에 대검 감찰위원회가 저런 홍수 전 지검장 등의 저런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다면 대검은 말이죠. 그 자체로 존재의의를 잃게 되는 거죠. 입장문 잘 봤습니다. 강철표입니다.